자, 안녕하십니까. 이주면의 주식뉴스공장 신년 전략 2018년도 시장 전략 두 번째 방송. 섹터별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글로벌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일단 유동성의 측면 부분의 중요 포인트는 달러, 유로와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그린 부분들을 좀 그렸고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에는 뭐 IT라든지 의료, 바이오 쪽이 가장 강한 상승 부분들 역시, 그리고 특집 방송에서 몇 번 11월 달부터 얘기를 드렸던 게임주들의 강세, 섹터별로 특징 부분들이 약간씩 틀려주죠. 자, 그래서 이제 향후 2018년도에 흐름 부분들이 나올 때 우리가 각 업종이라든지 업종군별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고, 이걸 일등주를 이을 IT를 이을 만한 섹터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바뀌기는 바뀔 건데, 자금도 바뀌는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이런 뭡니까, 하루아침부터 여기 딱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달러와 약세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강화되는 모습이지. 그리고 원화도 1100원대를 깨서 지금 뭐 1070원대 50원대까지 가느냐, 50원대까지는 너무 좀 과하지 않을까 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보면 많으면 한 1050원대 1060원대 하향이 되면 여기서는 원화 강세에서 다시 약세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종목군이라든지 섹터별로 상당히 좀 요동을 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 예상하는 2018년 업종별 실적 추정치 부분들을 보면 뭐 소재, 에너지, 그 다음에 산업재, 대부분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은 다 뭐 4에서 10% 이상의, 뭐 많은 경우는 20%까지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우리가 추정하는 걸로는 상향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부터 발표 부분 나오는데, 자, 1등주 IT, 기존에 지금 IT라든지 이런 섹터 부분들을 대신할 만한 섹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 부분들, 실적 발표 전까지 이런 반등 기대감 부분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섹터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흐름 부분들에서 전기전자 위에 만약 인플레이션 시던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됐을 때, 경기 민감주나 산업재 섹터에서 어떤 내용 부분들로 해서 어떻게 템백어가 될 건지,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 시점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간마다 어떨 때는 자동차, 어떨 때는 화학, 어떨 때는 차화종,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그 순간에 1등주들 섹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중요 포인트 내용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주회사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대기업 유지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산업은행 자체가 대기업의 어떤 수출 관련된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런 부서의 역할을 컸다면, 이 역할 부분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맞춰서 대기업들의 전략 부분도 자발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제 부분들 재개해서 다 싫어했던 부분들인데, SK는 가장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을 했고, LG는 가장 모범적인 지주회사. LG는 보면 마인드 자체가 좀 깔끔해요. 제품도 홍보를 못하는, 마케팅을 제일 못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공돌이 마인드라고 합니다. 제품 어떻게 보면 잘 만들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 상사를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 체제적으로 편입 부분도, 원래는 저걸 가지고 시장에서 전에 예상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정말 많죠. 어느 회사 A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지주회사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때 A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A라는 회사의 모든 일감 부분들을 몰아주다 보면 그 회사는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품이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 회사는 주가가 라든지 시총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대표적인 현재 케이스 부분들로 예전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CB, BW, 그 다음 비상장일 때 삼성물산, 현재 삼성물산을 만들 때 이조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못 들으신 분들은 그 과거에 이조영 관련된 1부, 2부 두 번으로 나눠서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 회사 사장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보면 계략적으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부분들이 좀 되죠. 과거에 어떤 레코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일을 더 보면 경력 부분에서 레퍼런스에서 이력서에서 어떤 발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뭐 다른 회사의 취직이라든지 같이 근무를 하길 만드는 요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로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 자체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계속 뭡니까? 대기업 위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병폐, 물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자원 자체를 대기업에 몰아주다 보니까 많은 병폐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걸 지금 구조조정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부분들 좀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회사는 현대차그룹이에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존에 뭐 LG는 정말 우선 케이스로 지주회사 전환 부분들을 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가 좀 되니까 하나 SNC를 물적 분할로 몰아주기를 해소를 시켜버렸어요. 해소를 하고 SK는 아까 전자투표제 도입 부분들 좀 진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많은 회사들이 그 주주회사 부분들을 좀 전환을 좀 했습니다. 주주회사 부분들을 좀 전환했는데 이번 정부가 대기업 일가가 워낙 일감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회사를 키웠던 그런 케이스 있어서 비율이 30% 정도인데 이걸 추가적으로 20% 인하를 하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글로비스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분들 일부 매도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그런 서막이 아니었는가 하는데, 올해 2017년에 뭐 현대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뭐 이렇게 해서 지주회사 전환 부분들 좀 했죠. 롯데도 마찬가지, 효성, SK케미칼 하면서, 그리고 한진그룹이라든지 하나, 그다음에 태광그룹도 순환주차 구조 부분을 단순화 하고 있어요. 계속 이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광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세 곳을 합병 부분들 했는데, 이 합병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전 회장이 1000억 규모의 지분을 무상증여해서 지배구조 개선 부분들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SK그룹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투표제 도입 부분들을 결정을 했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OCI 관련된 부분들 11월 30일인가요? 그때 11월 30일인가요? 그때쯤 10월 30일 날 앞에 방송 부분들 코멘트 드리면서 치킨게임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적 분할 가능성,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지분이 없는 그리고 형제들과의 그 지분으로 인해서 11만원대 얘기 드렸던 OCI가 그때 지금 14만원 정도까지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죠. 그때 이 인적 분할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거의 한 5년 정도 제가 이런 흐름 부분들을 본 것 같아요. 가장 매력은 뭐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이게 부활이 돼요. 부활이 되면서 지배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거의 보너스식으로 대주주의 지분의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시켜주는 게 그 마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 부분 진행하면서 자사주 전량 부분을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소각시켜 버렸어요. 뭡니까? 점점 더 이런 내용 부분들 투명성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오너일가가 보유한 LG 상사 지분을 LG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주사 편입까지 마무리 좀 시켰습니다. 가장 뭡니까?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뭔가 꼼수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많았어요. 대부분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주 회사도 만들고 지배구조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아들에게 회사도 아들이나 딸에게 회사도 넘기고 그걸 다 이용을 했는데,
올해 이제 정권마 자체가 바뀌면서 기존의 30%대의 일감 몰아주기,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보수체 부분들은 비판을 하는데 투명하지가 않았어요.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명한 부분들, 그리고 자금이 대기업 위주로 했던 것을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과정 중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그래도 현대중공업, 효성, 그 다음에 아까 태광, SK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LG, SK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게 아직까지 다 지금 붕 떠 있는 상태가 삼성하고, 대표적인 삼성하고 현대차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내년에 모르겠어요. 이게 또 부각이 된다 하면, 최근에 이제 그 삼성물산 부분들이 제일모직하고 합병 부분들 진행할 때 공정위에서 눈 감아줬다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저도 그걸 예전에 이재용 씨 CBBW 해가지고 처음에 60억이 현재 삼성물산을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자금을 코았던 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뭔가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였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상장될 때 뭔가 법 내용이 하나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걸 특혜를 받았었고, 그래서 너무 티난다라는 얘기를 좀 그때 제 회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많은 그 방송에서도 코멘트를 좀 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공정위가 2년 전인가요? 그때 했던 내용 부분들 잘못된 내용이다. 다시 원위치 시켰죠. 원치를 시켜서면서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이 시장에 6개월 동안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처리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이제 삼성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KCC가 뺏기사익할 부분도 좀 했었죠. 삼성물산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이제 보험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보험법 부분도 지금 계속 논의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 삼성전자 보유 지분 부분들이 시가로 바뀌게 되면 너무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것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자체가 최근에 삼성물산이 주가 하락 부분이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일이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물론 처음 투자자 하신 분들, 개별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런 지주회사 쪽에서는 이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연기금에서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형주의 지분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시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에 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회사들 다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 부분이 상당해요. 근데 이제 이 지분 부분들로 연말에 이제 예전에는 대충 손 거수로 해서 어떤 안건 부분들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했다면, 이제 그런 역할 부분들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 부분들, 지주회사의 뭐 배당증대라든지 이 주주 환원 정책 부분들로 집중을 하는, 예전에는 그냥 주총하면 뭐 회사에서 안건 정하면 대부분 거수 손 들어가지고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 부분이었다면, 이제 그런 역할 부분들의 마무리가 좀 된다고,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현대차의 지분을 8%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는 거의 10%예요. 9.8%니까. 현대글로비스는 10%, 기아차는 6.7%, 거의 7%, 현대자동차는 거의 8%의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보니까 노조 파업이라든지 이게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현대차 노조 임단협은 장기화되었고, 내년 초부터 특근을 거부를 하고 있고, 기아차는 부분 파업을 하면서 아침 브리핑에서 50주년 기념사에서 현대차 지배구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 순환출자 구조 부분이 아직까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방향 부분 바꿨는데,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약간 뭡니까 뒤로 미루는 이런 부분이 부분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떤 제스처라도 보여야 된다. 대놓고 지금 압박 부분들 하고 있어요. 압박이 아니라 바뀌어야 되는 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를 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를 하고 있고,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순환 출자죠. 그래서 아버님 정몽구 씨가 현대차 5% 가지고 있고 모비스 6.9% 가지고 있는데, 정의서 씨는 현대차 2%, 기아차 1%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몽구 씨에서 정의선 씨로 넘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아차 아까 1.7% 보유한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이 거의 한 16% 정도 돼요. 이걸 매입하는 방안이 가장 심플한 방법이요. 근데 이게 자금이 일단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4조 원, 3, 4조 원 정도.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정의선 씨가 한 23%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보면 이 자금 보세요.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이렇게 시총 부분들을 키웠냐면, 정몽구 씨가 현대차, 기아차 부분들을 세워서 하나의 물류회사를 만듭니다. 현대글로비스 만들면서 아들에게 지분을 많이 줘요. 초기에는 처음 투자할 때는 이 회사가 뭐 영업이라도 매출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저가에, 초창기 멤버니까 저가에 우리가 이 지분 부분들을 매집을 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부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류 관련 현대상선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간단하게 보면 부품 부분들을 해외로 다 실어주는 역할, 배송을 여기서 도맡아서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시총이 이렇게 점프하게 된 가장 큰 역할 부분들 해요. 일감 몰아줘가지고 회사 키운 거죠.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재용 씨가 뭐 장외시장 상장 전에 아니면 BW 물량 부분들을 다 싼 값에 받아가지고 상장됐을 때 차익 부분 챙기는 거랑 거의 뭐 집에 다름없죠.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이거. 글른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몽구시에서 이제 의선시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 부분들인데, 현대모비스 지분을 많이 가져오면 일단 되긴 됩니다만, 한다 순환주차 부분을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이 각 현대모비스,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오는 방향, 한 3, 4조 원 정도. 그리고 아니면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를 각각 인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각각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회사들끼리 다시 병합하는 이런 시나리오. 물론 여기 또 역시 자금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4만으로 나오는 게 현대글로비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기아차의 완성차하고 부품을 운송하는 사업부가 자체가 CKD라는 사업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자금이 얼추 몇 초 정도 지금 잡을 수 있을 거로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비스 지분을 사든가 그러든가, 아니면 이 사업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부품 운송사업, 밀감 몰아주기 대표적인 케이스죠. 비중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밀감 몰아주기 비중을 30%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이하까지 내려야지만 시장에서 눈초리 부분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렇게 일감 몰아줘가지고 그 회사 키워서 지배구조 부분들을 하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고, 일반 관련 회사들은 정말 피땀 흘려서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너무 쉽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하고 삼성그룹 부분들이 제일 지금 쾌수점 부분이에요. 항상 보면 이번에 롯데도 신동미래자능도 그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되니까 관련 종목구들이 업연 등락 부분도 좀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LG 그룹 자체가 지금 가장 뭡니까? 시장에서 지주회사 쪽은 투명성도 탑이고 실적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거의 넘버 5 안에 좀 들어가요. 그런 부분 보시고, 그다음 현대 기아차의 지배구조 부분들은 아마 1월달 정도의 방향성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주회사 부분들은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표권을 들려주면서 수익 부분을 올린다. 자회사의 실적의 업그레이드가 가장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역할 부분들 좀 해요. 그 자회사마다 그 SK그룹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있죠.
SK이노베이션 정유,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 다음에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리고 SK바이오팜이라든지 신약, 바이오 쪽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배당이 확대가 되고 자회사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 회사의 지분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부분들을 보고 배팅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자회사의 실적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자회사의 실적으로 인해서 배당, 그 다음에 그 배당 확대 부분에 지주회사 실적 부분들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기본 추세 부분들 보면 각 그룹사들의 자회사 실력, 2018년도 대부분의 소재, 에너지, 산업재,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이런 실적의 추정치 부분들, 현재 증감 예상 부분들은 다들 10에서 10%에서 20% 전후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추정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일단 글로벌 경기 부분들 살아나니까 자회사 실적 부분들은 꺾일 가능성보다는 대부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스튜어드십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들로 인해서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의 이 강화되고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그 투명성이 좀 확장이 되죠. 배당이 점점 확대되는, 그래서 지주회사의 실적에 긍정적인,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확대된다는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2018년도에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권 자체가 우리가 그룹사들의 움직임 부분을 봤을 때는 SK의 움직임하고 LG의 움직임 부분들이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지금 아직 미완의 완성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 삼성물산 지분, 삼성 SDI가 보유한 지분과 특히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어떻게 법적인 내용으로 바뀔 것인지. 중간금융주에서는 지금 4월 달에 일단 스탑 부분들이 좀 됐어요. 근데 뭔가가 바뀌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 뭔가 좀 실타리가 덜 풀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거하고 가장 지금 발길 자체가 바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K들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현대글로비스의 이 매각 지배구조 부분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뭐 현대모비스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비스가 또 움직일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틀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A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들의 정의선 씨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를 어떻게 지렛대 역할 부분들 할 것인가, 이걸 가장 많은 관심 부분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양호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현대차 인적 분할, 모비스 인적 분할, 기아차 인적 분할, 그래서 투자회사끼리 다시 합병,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여기에서 이벤트 드라이븐, 이벤트 모멘텀 부분들에 따라서 배팅 부분들이 가능한 투자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되다 보니까 시간 되는 대로 어차피 이제 신년 부분들 왔기 때문에 전체 섹터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 한 번씩 쑥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면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좀 드리면서 2018년도 시장 전략, 신년 전략 두 번째 방송,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은 30% 중후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IT를 이을 만한 다음 섹터, 어떤 섹터가 될지, 우리가 템베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현재 위치하고 현재 그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 부분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A 주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2018년, 2019년 우리가 3년, 길면 3년에서 5년이에요. 예, 그리고 이 큰 장을 볼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현재 시점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A 주시하면서 템베거의 움직임이 어떤 섹터 쪽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클릭과 공유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